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인류를 살리는 우리 통일평화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제목이죠. 인류가 죽었습니까? 그 죽었다는 의미지 인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제목을 붙여놓고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제목에 합당한 얘기가 나올까 걱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상응되는 내용이 있고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저 잡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잡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잡담 안에 진담이 있지요. 그걸 갈라내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해드린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래, 인류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국제 정세나 세계의 맥락을 볼 때 그게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상 국가에는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 인권. 그 인권이 그냥 자유나 이런 데 평등이나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6가지 인권이 있다고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평생 가르치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인권이 있다. 그 인권 6가지가 전부 다 퇴폐되어 버렸어요. 현대사회에서, 현대 세계화된, 지구화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죽었던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인간의 rights,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면은 산 가치가 없습니다.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이 이렇게 퇴폐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통일국가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통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대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을 얘기하냐? 대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다 대학 잘 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잘 압니다. 대학에서 55년 동안 몸을 담고 그것도 미국 대학에서 온 세계 사람 학생들 다 오는데 거기서 쭉 가르쳤죠. 대학이라는 거는 그 말하자면은 속속들이 어떤 거는가 제가 압니다. 문제점도 알고 어려움도 있는 거 알고 좋은 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학의 목적이 모든 것 조직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학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서? 이론으로서. 이론을 만드는 곳이 대학입니다. 어떤 이론든지 이론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맺혀져 있는 그런 조직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에는 원인과 결과를 다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문제든지 그 문제가 결과로 보면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요. 그게 이제 학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고 나라의 큰 숙제가 있으면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청교도들이 1630년, 40년 이때 많이 청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하버드 대학,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하버드 칼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자그마한 신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청교도들이 수만 명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을 지도한 교육자들이 없어요. 데리고 온 교육자들은 늙어가지고 일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양성하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하버드 칼리지, 그게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되었습니다. 1636년에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미국 정부가 생기기, 연방 정부가 생기기 한 15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이 들었었습니다. 미국이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육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까? 여기에는 큰 숙제가 있든가 큰 도전이 있으면 대학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대학 없는 국가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뭐 대학교라는 것은 옳은 사회가 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이제 그 설계도 그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이 무심무심하고 또 어려운 과제를 앞에 놓고 볼 때 대학이라는 것을 피해서는 거기서 무슨 이론이나 설계도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민족이고 또 교육기관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이제 교육에 역점을 두자. 그래서 대학을 하자. 그런데 대학을 하는데 이걸 이제 평화대학, 통일대학, 저는 통일대학을 더 좋아합니다. 평화는 아무리 평화를 한다고 그러고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하면은 평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대학을 만드는데 통일대학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디에 만드냐? 누구를 데리고 만든 사람이 있어야지. 대학교를 하려고 하면은 학교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움직이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은 무엇이었습니까? 청교도들이 하는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독교가 미국 국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념을 대학교에서 이걸 앙양하고 제도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그게 상응되는 정책 같은 걸 건의하고 이게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을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하자. 저는 그렇게 그러면 대학을 옳게 이해하면은 문제 해결을 그랬다. 그럼 우리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 사랑방에서 주시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단입니다. 분단이고 또 그 뒤에는 이 지역과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지역과 세계 전체가 인권을 박탈당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그 방법과 또 제도와 기술을 연마시키내면은 우리 문제뿐, 즉 우리 통일 문제, 평화 문제뿐만 아니고 그 연장선에서 세계 어느 문제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통일시켜 놓으면은 통일하면은 그 통일 과정이 인류한테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됩니다. 롤 모델이 돼서 인류가 그걸 이제 방불하게 닮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조선식 그 통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선식 통일을 보여주자 이겁니다. 저는 그래 조선식 통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동독과 서독 뭐 해서
통일했다는 거. 그거는 독일식 모델이라 하지만 그거는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독일 그때 그 역사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없고 세계 어디에서도 독일식 모델은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식 모델을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랑방에 사는 식으로 해놓으면은 온 세계가 여기서 배우고 또 다 함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부 모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 세계의 통합과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인류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상적인 우리 사회는 6가지의 인권이 다 잘 보존되어 있는 사회고 문제가 많은 국제사회, 요새 인류는 이 6가지의 인권이 다 퇴폐된 곳이라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6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 연방 정부의 이상적인 이 모든 인권이 다 준수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뭡니까? 대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안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드는 통일 정부를 뚝딱뚝딱 붙이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체제와 체제, 이와 같이 이질적인 체제가 조화적으로 벌써 서로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듭니다. 많은 시간이 들고 우리 한평생에 그런 보이지는, 그래서 대학교에 있으면은 대학교에 또 요담 세대 또 다음 세대가 물러가면서 같은 평화 만들기, 통일, 제대로 된 통일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통일은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결국은 인간 행복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인간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욕구와, 영어로는 human needs라고 그러죠. 욕구와 인간이 원하는 욕망이 충족되면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구와 욕망은 want고 욕구는 need입니다. need와 want가 서로 다 만족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need는 뭐냐? need는 인권 6가지가 다 need입니다. 욕망은 뭐냐? 욕망은 인류 역사에서 더구나 근래 한 200년에서 보면은 욕망이라는 건 상대적인 우월성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싶고, 돈도 더 많고 싶고, 위치도 더 좋아지고, 더 좋은 거, 상대적인 우위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 욕망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항상 경쟁에 이기는 훈련을 해왔거든요. 모든 걸 전부 다 경쟁에 이기는, 그 잘못된 건 교육 목적이 경쟁에 이기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경쟁에 이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 되는 게 또
더 쉽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도도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래가 됨됨이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정적이랄까 비교되는 사람들을 그냥 악마화시키고 그냥 그 쓰레기로 만듭니다. 그게 미국에서 우리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이거 상대적인 우월감, 욕망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적인 우월감을 인권, 우리 새로운 국가, 이상적 국가에는 그것을 능가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그건 교육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잘난 게 아니다. 그런 걸 해야 돼.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을 그렇게 전통적으로 인간의 습성으로 부양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겸허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추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덕 아닙니까? 지금 민주주의 되놓으니까 자기 낮추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를 자꾸 올려야 됩니다. 요새 자기 올리는 거 보면은 머리 희끔희끔한 영감들이나 할머니들이 자기 올린데 분망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학자로서 참 한심한 나라구나,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안 올리고 남을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권을 하나하나 올려야 되는데, 그래. 인간의 인간의 욕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욕구는 그 인권 하나하나가 다 욕구라고 그랬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한테. 모든 인간한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 오는 것이 생존 아닙니까? 생존이 욕망이 아니고 욕구인데 사는 거는 내가 욕망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있어요. 욕구를 충족하는 목적을 만들 수 있는 이루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지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그 먹어야 되는 것은 수단입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뭘 먹느냐? 빵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하루에 2끼를 먹을까, 3끼를 먹을까? 이거는 수단 방법입니다. 그러니 인권 하나하나에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정리를 충분히 해내야 됩니다. 그게 그 개성평화대학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 인권을 추구를 하지요. 그래서 식량 같은 것도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되고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식량을 재어놓고 이웃집에 굶는데 안 주는 거는 그런 데서 교도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그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창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살 권리에 대해서는 먹여야 되고 입어야 되고 식이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건 누가 지켜줘야 됩니다. 밤에 어느 놈이 와서 내 머리를 망치가지고 치면 안 되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죠. 그게 안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 안보는 뭐 FBI나 순경이나 이런 데서 하고 국제적인 안보는 뭐 CIA나 혹은 군대에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안보가 있어야 돼요.
요새 또 특별히 느끼는 건 아프지를 않아야 돼요. 저거나 전염병 같은 거 걸려놓으면 지금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70만이나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는 전염병이 있을 때는 그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또 치료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삶의 인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인권정의 6개를 제가 둘째 더불어 권리라고 그랬죠. 더불어 그 서로 종속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어떤 구체적인 수단 방법이 있느냐. 내한테 중요한 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한테 중요한 남, significant others. 내한테 중요한 남이 있어야 되는 거는 남을 만드는 남이 속한 그룹에 내가 그게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면 동창이 생기고 뭐 동향이 생기고 이념적으로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지가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더불어 사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따로 해야 되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한 더불어 사는 원칙입니다. 사랑도 이 사회적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지 사회학적으로 분석 못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권한이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상대는 제도나 수단 방법을 학자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려 평화대학 통일대학에서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했고 셋째는 또 뭡니까? 셋째는 인간이 살기는 사는데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평등해야 됩니다. 위에서 집 밟고 이러면 존엄성이 없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 때 그 노예들이 삶의 존엄성이 있었습니까? 존엄성은 평등하게 사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살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생기죠. 서로 존경하게 되고 남 밑에 가지 않고 그 평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라고 그러는데 자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분명하게 됩니다. 이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자유는 선택의 자유에 그칩니다. 선택의 자유, 후보자가 있고 정치 플랫폼들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선택의 자유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선택할 대상이 있어야죠. 다양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또 안 되지요.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어디서 찾느냐면은 중산층에서 찾는 미들 클래스 안에는 상하가 없습니다. 다 중간에 와 있으니까. 상층 제외하고 하층 제외하면 다 미들 클래스 아닙니까? 미들 클래스가 인구의 한 60% 이상, 7, 80% 이렇게 된 사회가 건전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 미국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건전하게 제법 잘 하다가 80 얼마까지 1980년까지 하다가 90년, 2000년 이렇게 돼가지고 과거 한 20, 30년 동안 이 지구화 되면서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중산층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중산층이 왜 없어졌느냐? 어디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해도 제가 강조 하나를 합니다.
중산층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중산층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농업대 혹은 그 전에는 시장이 없을 때는 돈이 없었어요. 시장이 없을 때는 재산 누적할 수도 없습니다. 살 몇 가마니 재 놓으면 썩어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고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 생기고 해서 이제 시장 문화가, 시장 경제가 나오죠. 시장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시장은 도시가 됩니다. 시장이 도시의 근원입니다. 그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같이 살지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을 중심으로 같이 만나지요.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시장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옛날에 착취를 칼 마르크스 때 자본주의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왜냐하면 한편은 착취하고 다른 편에는 피착취, 다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싸움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싸움하면은 무산자가 수도 많으니까 이길 거다 그랬죠. 못 이겼지 않습니까? 무산자가 왜 못 이겼냐면 기관총하고 이런 무기가 생겨서 못 이겼습니다. 그래 있는 사람들이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무산자가 그냥 그대로 착취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생기니까 중산계급으로 올라갑니다. 왜? 월급쟁이가 다 돼요. 시장에 와 있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월급쟁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쟁이가 없습니다. 돈 경제가 없었고, 그 월급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입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해가지고 1년 수입 이렇게 하면은 그 안정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더 벌려고 애를 안 쓰고, 애를 써봐야 더 벌을 길도 없고 월급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저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뭘 월급을 더 달라고 그래도 더 안 주니까 어떻게 하면 파업을 합니다. 그 동맹파업까지 생겨가지고 힘이 좀 더 생기죠. 그래 중산층이 동맹파업을 그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또 위치를, 경제적인 위치를 좀 낮게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업보다 더 중요하게 중산계급을 부양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업사회에서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 소비자를 너무 가난하게 해놓으면 그 소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소비자를 극빈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사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그 중산층이 계속 늘어가고 강하게 되고, 중산층 문화가 있습니다. 중산층의 문화, 상층 문화는 돈 더 벌려고 하는, 눈이 새파리가 돈 더 벌려고 하는 거고, 하층에는 먹고 살려고 허덕이는 거고, 문화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서 시민사회도 조직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미와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서로 더불어들이도 생기고, 이게 중산층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과거 한 50년, 60년 사이에 중산층이 만나버렸어요.
요새 텔레비전 틀면 그 수재민들, 그 난민들 보따리에 아예 안고 정처 없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월급쟁이 하다가 말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공장 같은 게 중국에 가고 또 임금이 산데 나가 버리거든. 옛날에는 임금 올리더라고 동맹 파업까지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파업하면 공장 문을 닫아가지고 외국에 가지고 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지죠. 중상층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국에 지금 소위 최저임금이라 정부에서 하는 게 7불 25전입니다. 한 시간에. 그거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정신 여유가 없어요. 그런 월급 가지고 중산층의 혜택을 그런 취미생활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국제화, 세계화가 되면서 선진국에서 먼저 사라지는 것이 중산층입니다. 또 한국같이 조금 늦게 온 나라는 중산층이 생기기 전에 아예 중산층이 모생부들을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큰 자본주의가 생기면은 삼성이나 대우나 뭐 큰 삼성이 현대나 이런 게 생기면은 중산층이 없어집니다.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영어로 트리클 다운, 돈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또 돈을 주고 월급도 낮게 주고 그러니까 그 부가 밑으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중산층이 혜택을 보고 할 거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100% 거짓말. 그거 안 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 꼴로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이 하는데 자본주의는 중상층이 있어야 되고 사회주의는 계급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중산층에 의존하는 사회 경제 체제는 이제 앞으로 생존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갑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다음에 한 시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중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인간의 휴먼 니드를 벌써 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까지는 다 좋은데 인간이 또 원하는 거는 이렇게 다 구한다고 합시다.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는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욕망 상대방보다 더 좋게 되고 싶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더 높게 되고 싶다. 이거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더 많기를 원하고 자리가 높게 있는 사람은 더 높게 되기를 원한다. 대통령 4년 했으면 또 8년 해먹으려고 하고 8년짜리는 두 번 하는 걸 제한을 없애가지고 영원토록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움직일 때는 그 욕망을 충족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은 기필코 불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자본주의의 자체적인 모순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빈부격차에서 오는 또 그러니까 중산층이 결여해서 오는 없는 데서 오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망을 다른 사람보다 낫게 내가 되겠다. 그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져 가지고 행복하게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더 좋아하면 더더욱 좋고 싶어하고 항상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욕망을 충족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새로운 우리 연방정부랄까 이상적인 국가에서 우리 주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는 이질과 이질의 대결대가 있는데 이 이질의 대결을 극복해야 돼요. 이질의 대결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이질은 하나는 개인주의고 하나는 집단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어요. 그 논리는 변증법적인 말하자면 역설적인 진리를 내포한 변증법적인 논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교에서는 모순이 되는 이런 가치 차이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사회주의였고 한쪽은 자본주의였죠. 수십 년 동안 그 사이에 무엇이 발전돼 이질성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주의는 주중에 또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음으로써 가장 평등한 사회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끼리 우열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스탈린이나 레닌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역설을 할 때 그 완전한 평등한 사회는 무산 사회다.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회다. 그렇게 봐. 그게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옳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생각도 못하지요. 사회주의는 재산을 사유재산이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요새 사회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떠드는 게 뭡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판을 친다 그러거든. 사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좀 정부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인민들 생활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보고 사회주의 시도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 봤어요. 큰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는 아닙니다. 재산이 없는 사회가 그렇고 또 그 정부가 작고 작으면은 자유민주주의지요. 그런데 작고 더 작다가는 그 무정부주의로 갑니다. 그 무정부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자유민주주의가 정부를 작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있죠. 세계주의를 떠나서 민족주의가 설 곳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가서 민족의 이익과 민족의 개성을 살려야지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주의,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가 조화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대학의 학자들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연구실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론도 만들어내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정책들, 건의안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연방 통일된 완전한 사회의 정치 체제,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연방정부, 통일정부의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을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바꿔야죠. 사회가 변하고 연방체제가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고 하니까 자꾸 바꿔야죠. 매년에 헌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연방정부는.
나라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가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부합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나라가 내 따라오라 그러면 애국이 아닙니다. 국가가 분열됩니다.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나라는 어떤 건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관습, 저런 인간 언제 살았는데 인간 양심이 있어야 돼. 제가 6가지인가 7가지인가 했지요. 얼까지 얘기했지요.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얘기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는 어떤 이념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그 문화, 의식, 사회의 맥락에, 역사적인 맥락에 부합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롯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 외부에서 가져온 이념을 가지고 여기 암만 심어본들 이상한 것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조선반도에 와서 제대로 자랍니까? 북에서는 그걸 이제 칼 막스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그걸 상당히 자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얘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속은 제가 생각하는 주체적 사회주의는 북쪽에 고유한 거면서 우리 민족의 습성에 관습에 비교적 부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민족 것이 우리나라에 부합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뺏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